대표님, 이제 암호화폐 시즌 종료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저께 예고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에 대한 좀 상세한 분석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부제는 과연 코인 시장 시즌 종료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10월 10일이죠. 벌써 10일이 넘게 경과한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습니다. 사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되게 그 할인 이벤트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급락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10월 10일 날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4시간 만에 무려 94억 달러가 청산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루나 때보다도 크고 코비드 때보다도 크고 FTX 때보다도 크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때 중국한테 관세 보복을 한 게 원인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이 있었고 3,000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스스로 자살까지 하는 이제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한 좀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다 이렇게 빨간불로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순식간에 장기 추세선을 하방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121선이거든요. 근데 121선을 순식간에 하향 돌파를 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시즌 종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은 조금 더 괜찮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하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시즌 종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대표님, 이제 암호화폐 시즌 종료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직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는 절대 아니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는 메가 트렌드이고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급락의 기회를 우리는 말 그대로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거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통과됐었던 지니어스 액트나 클래리티 액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미 국채의 순환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거시경제적 순풍도 있는데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거들이 저는 아직 암호화폐 시즌으로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기반을 이미 마련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과 관련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고 유통되는 것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래리티 법은 뭐냐면 이제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플러스로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거래위원회를 관할을 분리시켜가지고 뭔가 ETF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암호화폐의 제도권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갱이 되는 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패갱의 원리가 뭐냐면은 1달러만큼의 스테이블 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발행된 가치만큼의 미국채를 매수해야 돼요. 즉 1달러 어치만큼의 미국채를 매수를 하는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규제를 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내부적으로 이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춰야 되고 이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채의 수요책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죠, 부채.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 그 미국 국채의 수요로서 요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수요책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시장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미 국채의 큰 손이 된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죠. 여기 스캇 베센트라는 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계속 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은 이제 이 그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뭔가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갈수록 이 달러화라는 걸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뭔가 이 달러 식민지라고 하는 걸 만듦에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미국 국채에 엄청난 수요처를 적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디지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투가 되어서 그 다른 특히나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의 이 달러 패권을 강화를 하는 이런 역할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달러 패권의 영속화에 있어서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를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펀더멘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런 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이런 사태와는 무관하게 계속 가는 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 한순간도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현재 지금 유동성 공급이 가속화된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이 지금 QT를 종료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유동성 풀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겠지만 플러스 요인에 작용을 하고 이 펀더멘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유동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도 뭐냐면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가 하나 둘씩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죠. 그것을 통해서 ETF의 승인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이러한 그 알트코인들의 ETF에도 현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크립토 시장 전체의 유동성 풀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코인들의 수혜를 보느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하겠지만 이런 테더나 서클과 같은 이러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송금과 유지에 활용되는 체인 수혜를 볼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코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이더리움의 체인 활용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의 사용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알트 장세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알트의 대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움직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알트코인이 따라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퀀터스에 계속 알트코인과 관련된 퀀터스들을 출시하는 이유예요. 사실 지금 알트가 많이 빠졌을 때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죠. 그죠? 역발상 투자.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차트와 매크로를 동시에 보고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트가 돌파했을 때 투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차트가 과매도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펀더멘탈이 아직은 튼실한데
너무 과매도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달러 패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함이죠. 미국채의 강력한 수요이자 달러 식민지화에 선봉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펀더멘탈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더더욱이나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25년은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에서 제도 자산으로 이동하는 원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치, 정책, 돈, 이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이런 격언이 있죠. 정부와 맞서 싸우지 말아라. 암호화폐 시장에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누르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지난 11일 날 조정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올라탈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0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미국장이 내리면은 당연하겠지만 코인도 같이 내리겠죠. 그래서 이 10월 달까지는 우리가 베팅을 하더라도 사이즈를 줄여서 베팅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들여다보면서 언제 진입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볼 때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금까지 한번 투자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지금이 한번 좀 암호화폐를 검토해보기에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